안녕하십니까, 모더나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라 함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일단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것들은 객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지어 함수도 객체로 이루어져 있고 배열도 객체이고 아주 프리미티브 타입인 넘버와 스트링까지 자바스크립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객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재밌는 점은 이 객체 지향 언어인데 불구하고 약간 좀 다른 일반적인 객체 지향 언어랑은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추후에 이제 생성자와 프로토타입과 관련된 강의를 할 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터럴 표기법으로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렇게 값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함수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펑션을 넣어주면은 인자로 뭘 받아가지고 뭐 콘솔에 뿌린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메서드라 부르고 프로퍼티라고 부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생성자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컨스트럭터라 불리는 게 있는데 이 컨스트럭터 같은 경우는 재밌는 점은 펑션 키워드를 써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펑션이 아닌데 펑션으로 약간 혼동이 올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컨스트럭터는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적어요. 자바스크립트 커뮤니티는 이 펑션의 첫 번째 글자를 소문자로 하는 카멜 케이스를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혼동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문자로 씀으로써 컨스트럭터와 일반 펑션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함수의 인자로 전달받을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은 this.property명으로 이렇게 프로퍼티를 할당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걸 만든다 치면은 비슷한 거 만든다 치면은 뭐 print라는 게 있을 때 introduce 뭐 이런 걸로 해볼게요. introduce라고 해서 콘솔 로그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생성자,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이거는 그냥 함수예요. 그러니까 생성자라고 제가 했지만 함수고요.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은 함수를 new 키워드를 써서 호출을 하면은 생성자로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new를 빼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의도한 대로 동작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 나중에 직접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펑션을 new 키워드를 쓰면은 constructor라는 걸로 돼서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일반적인 객체 지향언어의 클래스랑 가장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보통은 뭔가 정형화된 객체를 만들 때는 이런 생성자를 많이 쓰는 편이고 정형화되지 않고 뭐 일시적인 데이터들을 담고 있는 아니면 간단하게 객체를 조립해서 넘기거나 할 때는 이런 리터럴 표기법을 많이 씁니다. 리터럴 표기법을 가장 많이 쓸 때는 데이터를 전달할 때인데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데이터를 담아두기에 아주 훌륭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뭔가 사람들이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복수개의 데이터를 아주 보기 좋게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뒀을 때 persons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객체가 안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넣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표현할 때 이런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표기법을 별도의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일종의 뭐랄까요, 메타데이터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데이터 표기법으로 분리를 한 게 바로 이 제이슨이죠. 그래서 이 제이슨 파일은 VS 코드에 쓰는 건데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고, 예를 들면 npm에서 만들어주는 패키지.json을 봤을 때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문법을 그대로 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프로퍼티는 반드시 이렇게 다운표로 감싸야 되는데, 원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프로퍼티 명은 그 키죠. 키는 다운표로 안 감싸도 돼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기는 해요. 이런 JSON 같은 경우는 펑션 같은 걸 넣어둘 수도 없고, 그 장점은 그래도 객체를 넣을 수는 있기 때문에 표현력이 아주 풍부하죠.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만들거나 다량의 이런 데이터를 간단하게 조립하고 분해하는데 상당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리터럴 표기법과 이 컨스트럭터를 써서 만든 객체랑 완전히 분리해서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어쨌든 언어 측면에서는 이렇게 만드나 이렇게 만드나 같은 오브젝트예요. 단 차이점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오브젝트는 이제 아주 최상단에 그 프로토타입 체인이라 불리는 그 체인이 있어요. 그 연결된 게 있는데 최상단에 있는 오브젝트가 바로 이 리터럴 오브젝트로 만든 오브젝트들이고, 이런 이제 컨스트럭터를 쓰게 되면은 중간에 뭐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연결이 돼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어쨌든 둘 다,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이런 데이터들이 다 객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부 객체라 보셔도 무방해요. 심지어 이 펑션도 객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요. 메서드를 선언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 이렇게 컨스트럭터를 쓰게 되면은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프로토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영상을 분리할 건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통된 기능들을 공유하는 저장소 같은 개념입니다. 그 같은 이 컨스트럭터 타입 간에요. 그래서 이거를 쓸 때에는 반드시 이 펑션 코드 외부에서 이제 그 펑션 이름에서, 이때 이 펑션은 생성자로 쓰이는 펑션을 말하는 거고요. 펑션에 프로토타입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메서드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introduce 코드 대신에 이 프로토타입에 introduce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전히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person 1의 introduce 메서드를 실행을 하면은 똑같이 실행이 돼요. 주의하실 점은 이 방식과 이 방식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컨스트럭터를 실행했을 때 이 반환되는 이 person 자체의 introduce로 붙어요. 즉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게 되는데, 프로토타입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한 개 더 person을 만들면 두 개의 person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introduce라는 메서드가 person 1과 person 2 둘 다 만들어져요. 즉 person 1의 introduce가 있고 person 2의 introduce, 즉 이 똑같은 introduce라는 펑션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중복되는 것에 막자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에 이 introduce를 넣어 놓게 되면은 person 1과 person 2에 붙는 게 아니고 이 person 이 자체의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공간에 만들어져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헷갈리시 만드는 게, 여기 이 생성자 다음에 쓰는 이 프로토타입은 실제 프로토타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만들어질 프로토타입을 뜻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person 객체의 프로토타입을 찍어보면은 이런 게 없어요. 하지만은 이 person 객체를 만들어서 프로토타입을 보게 되면은 introduce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참 재밌는 점이에요.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 원래 스펙에는 프로토타입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정말 웃기죠. 왜냐면은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예를 들면은 클래스 기반 객체 지향 언어에서 자식 클래스에서 슈퍼 키워드를 못 쓴다 보시면 돼요. 이게 상당히 불편하죠. 이게 없어도 없는 나름 뭐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이런저런 특히 라이브러리나 API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약이 많은데, 그래서 대부분의 자바스크립트 엔진들은 이 언더바 프로토라는 이 비공식적인 프로토타입 접근이 가능한 이 곳을 제공을 해요. 예를 들면은 person 1을 예를 들었을 때 person 1의 프로토타입 보시려면은 언더바 프로토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 이제 이 person이라는 객체의 프로토타입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person을 바로 찍게 되면은 그냥 펑션이라고 나와요. 왜냐? person은 펑션이니까요. person 자체는 펑션입니다. 컨스트럭터가 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 컨스트럭터를 new 키워드로 쓰면은 생성자로 쓰이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쓴다고 해서 이 person 자체에 이게 막 붙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고, person 2의 프로토타입도 보게 되면은 똑같이 둘 다 introduce를 가지고 있죠. 이 person 1과 person 2는 이 introduce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프로토타입이라는 공간에 있는 이 introduce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중복되는 메서드나 프로퍼티들을 공유함으로써 메모리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객체 지향 언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점이 접근 제어 지시자 같은 게 없어요. 접근 제어 지시자라 하면 보통 클래스에 쓰는 뭐 private, public, protected 이런 키워드들을 말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개념이 없고 모든 프로퍼티가 다 public입니다. 애초에 public, private 개념이 없어요. 모든 게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개발을 하다 보면은 프라이빗한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API나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프레임워크의 핵심적인 기능은 프레임워크 외부에서 접근을 못하게 막고 싶다라든지, 패턴은 많은데 패턴은 많지만은 하여튼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기능을 언어 측에서 제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전에 했던 그 스코프, 펑션 스코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주 재밌는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name과 age는 퍼블릭입니다. 근데 뭔가 퍼블릭 말고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하나 넣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뭔가 민감한 정보가 있다고 칠게요. 이름 기억났는데 그냥 센서티브한 데이터가 있다고 칠게요. 이 센서티브한 데이터는 이 person을 이렇게 찍었을 때 저희가 노출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person 내부에 드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추가 안 했으니까 안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 센서티브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 놓게 되면은 뭔가 이게 노출이 돼 버립니다. 저는 제가 천재라는 사실을 노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센서티브한 데이터를 뭔가 숨기고 싶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센서티브를 프로퍼티가 아니고 변수로 선언하는 겁니다. 재밌는 게 일단 실행을 해보면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이 센서티브의 접근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변수가 만들어지는 영역, 즉 스코프라는 영역이 함수 단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person을 생성자로서 호출을 했을 때 여기 내부에 새로운 스코프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sensitive라는 변수가 만들어져요. 하지만 이 sensitive라는 변수는 이 펑션 외부에서는 참조가 안 돼요. 그래서 person을 찍어도 sensitive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접근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person 내부의 메서드를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show sensitive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person 자체에 show sensitive라는 이 메서드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호출함으로써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그냥 person 1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보이지 않아요. 왜냐? 펑션 스코프 때문에 이 안에 데이터가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갇혀 있어 가지고 펑션 외부에서는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접근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여기 안에만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끝이 나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살아있지만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런 실제로 객체를 만들어내는 이 함수 외부에서는 sensitive라는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이 person 자체의 프로퍼티로 함수를 만들어서 같은 스코프 영역 안에 있는 변수를 참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방법은 그 객체 지향 언어에서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긴 한데, 단점이 이렇게 메서드가 프로토타입에 넣을 수가 없어요. 즉 프로토타입에서 제가 만약에 sensitive를 가져오려고 하게 되면은 try get sensitive라는 메서드가 있다고 칠게요. 이쪽에서 제가 뭔가 그냥 this를 찍어볼게요. 뭐가 들어있는지 보게. 그래서 자, 이쪽에서 person 1에 try get sensitive를 호출을 해도 보시면은 sensitive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펑션은 다른 펑션이라서 그래요. 즉 try get sensitive를 실행할 때 새로 펑션 스코프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이 다른 그냥 아예 별도의 영역에 있는 이 스코프를 참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선언해 놓은 변수는 프로토타입도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에 접근 가능한 변수는 무조건 이렇게 this, 즉 객체 자체에 바로 붙어 있는 것들이고요. 객체가 아니라 이렇게 펑션 스코프에 갇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캡슐화라고 불리는 거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재밌는 점은 이제 이러한 특성들이 요즘에는 좀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런 기능들을 쓴다기보다는 이제 ECMA 스크립트 6에 추가된 클래스를 쓰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캡슐화를 연연하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애초에 뭐 정말 독특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동적으로 런타임에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뭐 완전 갈아엎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뭐 동작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고, 아마 그래서 그냥 뭐 암묵적으로 안 쓰다 보니까 안 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캡슐화를 하게 돼버리면은 데이터가 이제 이 객체 자체에 바로 붙어 있게 돼요. 이게 프로토타입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객체별로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아까 같은 이런 센서티브 데이터가 person 1과 person 2가 따로 만들어져서 공유가 안 됩니다. show sensitive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sensitive가 공유 안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은 show sensitive도 공유가 안 되는 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은 얘는 공유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그 프라이빗한 변수가 필요하면은 뭐 컨벤션이 많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언더바를 써서 많이 써요. 언더바 네임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게 재밌는 점은 이 자체는 절대 퍼블릭이 아닙니다. 결과를 찍어보면은 결과가 나와요. A가 아니고 sensitive로 할게요. 이러면 sensitive라는 데이터가 노출이 돼요. 그런데 그냥 프라이빗으로 취급해서 이 코드, 이 선언하는 부분 외부에서는 참조하지 말자라는 일종의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Node.js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컨벤션을 쓰고 있어요. 실제 문서를 보시면은 뭐 라이터블 스트림이나 리더블 스트림을 직접 구현하실 때, 커스텀 스트림 구현하실 때 이런 언더바를 붙은 메서드, 라이트나 리더 메서드들을 만들어 주셔야 실제로 스트림 동작을 하는데, 그거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언더바를 붙여서
변수나 메서드를 넣는다고 해서 실제로 퍼블릭이 되지는 않아요. 퍼블릭이 아니고 프라이빗이. 하지만은 프라이빗이라는 개념 자체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언더바를 끄어서 암묵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이게 뭐 누구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보통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언제 시간이 되면은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